북한의 김정은이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한번 5개인가 뭐 따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는데 아직 북한이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뭐 못 타서 통쾌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북한도 땄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 땄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체령에는 돌연 일정을 앞당겨 출국했습니다. 이것도 좀 불안한 얘기고.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불안해요. 이거 이렇게 금메달 5개 못 따고 가면은 이거 선수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선수단이 와서 네. 좀 밝은 모습으로 뭐 셀카도 찍고 네. 그래서 뭐 북한 선수단 좀 달라졌다. 네. 그랬는데 처음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뭐 한국 사람들하고 셀카를 찍는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적으로 네. 보냈다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런 거는 다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북한 취재에서 한국 선수하고 셀카를 어떻게 찍습니까? 승낙을 안 받고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처음에. 그 체조 선수 그거 다치는 거 아니에요? 셀카 찍은 거? 다칠 것 같은데 좀. 이제 금메달을 따는가 못 따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상황이 네, 지금 못 땄지 않습니까? 금메달 지금 하나도 못 따고 있는데 네. 저게 지금 금메달 후보로 될 수 있는 게 한 2-3 종목이 남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살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네. 만약에 한 개도 금메달 못 땄다. 하나도 못 땄다. 그럼 선수 그러면 큰일 날 최령의 것 부위원장도 편안치 못할 거고.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잘못 보고를 한 브라질 대사도 네. 혼날 거고. 네. 선수단은 뭐 농촌이나 공장 같은 데 가서 몇 달 동안 또 노동을 하면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아 비판해야 됩니까? 예. 농촌에서 네. 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다. 뭐 한국 선수들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수용소 가고 그러겠지만 네. 일단은 성적이 나쁜데 저렇게 가서 셀카를 찍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문제가 되겠죠. 되는 거죠. 네. 그래 되는 건데 이번에 가장 최령의 부위원장이 미리 간 거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외교적 해프닝입니다. 지난 5일 날 브라질 대통령 고난대행을 최령해가 만났다. 네. 그리고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테메르 대통령 대행도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뭐 친선관계를 발전시키자 그랬고 또 우리 양국 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자 그랬다. 이렇게 지난 7일 날 조선중앙방송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방송했죠. 그런데 우리 어떤 한 매체가 국내 매체가 브라질 외교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대통령 대행도 만난 적 없고 네. 외무장관도 만난 적 없다.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5일 날 도대체 IOC 위원장 주최 만찬이 벌어져서 각국 대표단이 참거석에서 화기애애하는데 대통령이 고난대행이 들어왔어요. 네. 각 대표단한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간단한 말만 주고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최고 존엄이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사를 전달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중죄고 부충죄거든요. 지금 평양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IOC 그 위원들 만나는 자리에. 그 브라질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만나긴 만났군요. 그냥 그 만나서 전체 만찬에. 인사를 여러 대표단들과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단 단장들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네. 그거를 회담으로 포장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김정은 썰이 같은 것도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최령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갔는데 김정은을 인사를 전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김정은한테 보내는 브라질 대통령 대행의 말도 전달받지 못하면 이건 난리거든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사포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고사포는 네, 조금 조금 있다고요. 얘기하고, 예. 네. 그래서 북한 대사하고 최령해가 인사는 주고받았으니까 네. 전문을 그렇게 보내자. 그래서 전문이 허위 정보로 떠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80-90% 이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생각해도 온 그래요. 북한과 조선중앙방송까지 다 그 허위 보고에 놀아난 건데 네. 실제로 또 한국 뉴스에서 만나지도 않았다는 걸 보도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난리 났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 첫째. 네. 둘째는 아직 분위기가 초반에 좋아서 셀카도 찍고 그랬는데 역도에서 은메달, 뭐 다른 데서도 계속 금메달 하나도 못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2등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60억 인구 중에서 네. 역도에서 내가 2등이다. 좋은 거죠. 굉장히 큰 건데 내가 인민들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울상을 지었어. 이게 뭐냐면 그 얘기를 했습니까, 최룡해가? 아니 그 은메달을 딴 선수가 선수가 인민들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올 때 금메달을 따서 꼭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하고 왔는데 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올 때 꼭 선수단은 맹세문 같은 걸 쓰고 오거든요. 이번에 가서 금메달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가져오겠다 이런 맹세문을 썼는데 맹세문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선수들이 다 지금 주눅이 들어서 그러는 거 북한 대표단이 지금 다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촬영에 돌아와 그러면 촬영에 돌아갔는데 만약에 지금 나머지 경기에서 금메달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따면 그래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금메달 하나라도 못 따는 불상사가 생기면 촬영에는 거짓말 보고를 장군님께 원수님께 했는데 그건 편안할 것이며 브라질 현지 대사는 왜 장군님을 속였냐? 선수단은 왜 금메달을 못 따느냐? 도대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바뀐 거냐? 이런 식의 북한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1966년도에 그 북한 선수단이 8강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갔는데 거기에 뭐 여자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축구 선수단이 몽땅 15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물론 후에 나왔는데 네. 수용소까지 간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금메달을 못 땄다 그래서 수용소 보낼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혁명화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금메달 소식 보면 북한 금메달 소식부터 보거든요. 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좀 못 땄으니까 저 친구들 어떡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진짜 응원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북한을요. 한두 개라도 따가지고 가야지. 저거 한두 개라도 없으면 네. 정말 저 북한 선수단 정말 네. 큰일 납니다. 우리랑 뭐 이렇게 붙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임에서는 북한이 이기기를 정말 우리가 진짜 기원을 박수를 해야죠. 쳐서 해야죠. 왜냐면 예. 저 스포츠 선수들 진짜 막 셀카 찍고 이런 거 다 문제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최룡해가 또 예수상엔 또 왜 양복을 입고 갔습니까? 예수는 북한에서 아편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상을 입고 구경하러 갔는데 또 양복을 입고 딴 사람들은 다 그냥 브라질처럼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니까 그냥 사진 찍혀가지고 온 인터넷에 다 뜬 거 아닙니까? 최룡해. 당신 왜 예수상을 가서 봤어? 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참 최룡해도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최룡화는 고사포. 뭐 고사포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또 탄광 가서 어디 가서 또 혁명화를 몇 달은 해야 되겠죠. 최소한. 탄광. 예.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 예. 네, 무서운 나라예요. 정말 그 분위기가 아니 황병서라고 하는 군 제1인자가 네.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냄새가 난다고 입을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입냄새가 내 저쪽 입냄새가 원수님한테 들어가면 기분 원수님한테 가면 안 나빠한다고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침 튄다고 침 튄다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 그런 화면이 있나 그게 사진이 있나 모르겠다. 뭐 그런 모습이 지금 평양 모습인데 네. 최룡해 같이 금메달도 못 따고 네. 대통령도 만나서 인사도 전하지 못했는데 만났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상까지 가서 본 것이 온 세상에 다 뜨고 와 진짜 저 장면이 있네요 진짜. 예? 저봐. 예. 입 가리고 냄새 난다고. 가리고 저 원수님한테 웃으면서 냄새가 무릎을 난다고. 꿇고 나이 차이는 한 40살 정도 되겠죠. 그렇죠. 40년 정도가 되죠. 야. 자기 아버지 뻘의 간부죠. 대한민국 같으면은 나 안 하면 안 했지 안 해. 이러지. 그죠? 누가 하겠습니까? 저건 말이 대한민국 안 되는 같으면. 거지. 예. 야, 그날 지금 최룡해가 무척 걱정되는데 그럼 최룡호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그냥 한국 대사관으로 확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그걸 왜냐면 가면 고사포 갈 최소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아닙니다. 그렇고요. 뭐 어쨌든 죽더라도 북한 가는 겁니까 그냥? 저는 죄가 많은데요 보니까 그 거짓말한 거 그죠? 네, 그게 제일 큰 그다음에 거짓말. 예수상 앞에 양복 입고 간 거. 금메달 그다음에 못딴 거. 금메달 이렇게 저기 한 거. 예. 저 브라질 대사도 이거 소환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브라질 대사 운명이 걸린 문제죠 지금. 네, 브라질 대사도 같이 공동으로 거짓말한 거니까. 왜냐하면 브라질 대사가 사인을 안 하면 전문이 평양을 못 가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언론이 그거 확인한 게 우리 언론 굉장히 미워하겠습니다. 최룡해가.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언론사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정말. 예, 좀 넘어가지. 아니, 근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럴 때. 화려한 스포츠 외교를 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네. 실세 2인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갔는데 그게 다 기대했는데 예수상 가고 모아서 뭐 이렇게 좀 선수단 하다가 지는 것 같으면 인상 쓰고 나가버리고 네. 막 감독한테 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그 7일 날 중앙방송이 보도를 안 했어도 우리 어느 기자가 그거 확인 그걸 안 확인을 했지. 안 했겠는데 네. 중앙방송에서 그거를 리우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느냐? 근데 외교부 대변이 아니 그런 거 안 만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죠. 요즘에 뭐 마구잡이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최룡해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마구잡이 처형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 4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차관급 이상 간부 죽은 게 140명이 죽었습니다. 네, 김정은 들어서 차관급이 140명. 차관급 이상 간부들. 네, 이거 확실한 거죠. 예. 네. 그런데 그걸 연도로 해보면 한 해 한 30명 정도 그렇게 죽었는데 대신에 우에는 공포 정치를 해서 자기 지도 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공포 정치가 일조를 했어요. 네. 저 최룡해가 앉아서 네, 입 냄새 난다고 입 가리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딱 체계는 잡혔으니까. 네.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 밑에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민 정치를 했다. 네. 나는 인민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뭐 6차 당대회 때 연설도 그렇고 7차 당대회 때 연설 때도 그렇고 당창건 기념일 행사 때도 그렇고 막 그 인민들에 대한 걸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인민들은 한 20명 정도씩을 총살해 왔어요. 뭐 이렇게 범죄자들이라고 소위 자기네가 여기는 사람들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들어와서만 벌써 60명을 총살을 해버렸어요. 네. 이 일반 주민들도. 네. 그러니까 그 죄목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 본 거, 탈북민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 네. 그다음에 아편을 가지고 필로폰 같은 것을 움직이다가 걸린 거, 네. 한국 상품을 팔다가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총살을 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2014년도에 2년 전에 김정은이가 3월 12일 날에 말씀이라는 걸 줍니다. 상무조를 만들어라. 네. 이 상무조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TF팀입니다. 네. 3월 12일 날 내린 지시에 의해서 조직된 팀이라 그래서 312 상무조라 그러는데 이 상무조는 당중앙의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소, 검찰서 이것들로 합쳐져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거, 한국 영화 보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 돈 받는 거, 탈북 브로커 이런 사람들을 잡으라고 만든 조직체거든요. 강력한. 네. 그 조직체가 벌써 올해 들어와서만 60명의 주민들을 죽였는데 이건 뭐냐면 꼭대기에서만 공포 정치를 하다가 주민들도 안 따라오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래 지금 200일 전투를 하는데 북한이 6월 1일부터 200일 전투를 시작을 했어요. 200일 전투라는 게 뭐냐면 200일 동안 군사 규율이 작동되는 그런 하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 재판에 걸리는 거거든요. 잘못되는 경우에. 네. 그런데 그런 여명거리 건설장에서랑 도주하고 그런 거는 내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우리 조국 땅에서 살 수 없게 하라. 이래서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시범 케이스로 일벌 100개로 총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다행스럽고. 정말 네. 박 앵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셔도 축복이고. 예, 축복입니다. 네. 네. 우리 고영환 선생님도 탈출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정말 축복을 받아가지고 받은 여기까지 거고요. 오셨어요. 네. 네. 난수 방송 다시 재개했어요. 예. 네. 그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이후부터 중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테노그래피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한테 메신저 프로그램 통해서 영상이나 네. 메일 같은 데다 밑에다가 까는 그 파일로 비밀 파일로 보냈는데 네. 지금 금요일마다 2주마다 네. 난수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를 불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난수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파견된 간첩들한테 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을 저 난수 방송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하네요. 금요일마다 딱딱 하고 야, 있는데 예. 그 어떤 간첩망이나 간첩에게 지령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잠입한 지 20, 30년이 되는 새로운 기법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한테 누구를 암살하라든가 뭐 어디다 갖다 무슨 물건을 갖다 넣으라든가 이런 식의 지령들을 지금 활발하게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가장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속임수일 수는 없나요? 우리를 아니, 괜히 긴장시키거나. 저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도 뭐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국에 간첩들이 있다는 것을 굳이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20, 30년 전에 들어와서 박힌 고정 간첩들한테 지령을 주는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네. 대북 제재 조치를 지금 북한 병사가 하루에 70g밖에 배급을 못 받는다. 원래 250g씩은 받아야 되는데. 원래 270g을 먹어야 됩니다. 아, 원래 270g을 먹어야 되는데. 270g을 먹어야 되는데 200g은 없어지고 70g씩 먹는데 70g은요. 밥그릇에 숟가락을 앉혀놓고 긁어 모으면 2숟가락이면 끝납니다. 아, 2숟가락이 70g. 70g. 저 어떻게 견딥니까, 저거? 그러니까 영양실조자 중대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고 영실이 중대라 그러거든요. 영양실조자들이 모인 중대를 영실이 중대라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각 사단마다 영실이 중대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네. 밥 2숟가락 먹고 20대 청춘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지금 제재가 들어가면서 군대가 외화벌이를 못하고 그전에 왜 해주나 이런 임진강 모래를 팔아가지고 북한군이 한 3천만 달러씩도 벌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부식물들 해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제재가 되면서 이것들이 안 되니까 염장무하고 잘 먹으면 절인 청어 한 토막하고 70g이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10g이 밥을 먹고 산다니 네. 할머니들도 아니고 한참 피어나는 네. 청춘들이 근데 또 김정은이가 뭐 제가 들어도 열이 받는 내용인데 조업권을 또 팔아가지고 그죠? 네. 그거 우리한테 팔지 그거를 그냥 중국한테 팔아서 그냥 우리 그 동해 어업하는 사람들 어촌에서 있는 어민들 정말 이렇게 피해가 막심하고 또 서해도 지금 서해만 팔았었는데 이제 동해까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해의 우쪽 지역은 이미 오래전에 팔아서 매해 돈을 받는데 중국에 얼마나 받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북방 한계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기가 제일 많이 서로 고기를 못 잡으니까 네. 그 주변의 어업권을 7,500만 달러에 주고 중국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그거를 북방계선에는 우리도 권한이 있는데요? 그냥 자기네끼리 막 하는 거죠. 이건 뭐 법도 없고 법도 그냥 없고 막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해 1,500척이 조업을 하고 있고 저쪽 동해에서 1,000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촘촘한 망으로 싹 끌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고기를 우리는 그물 규격이 있고 선진국들은 그물 네. 규격이 있습니다. 치어는 못 잡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낚시질 할 때 하고 나오는 거 자로 재서 잘못 요 조그만 거 잡으면 막 100달러씩 네. 벌금도 내고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물 코 크기가 딱 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촘촘한 걸 가지고 아예 바닥에서부터 쓸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족 자원이 마르는 거죠. 그거 얼마 준다고요? 1년에 연봉으로 주는 겁니까? 7,500만 달러씩 1년에. 1년에 7,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820억. 그럼 우리가 820억 주고 우리가 조업권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차라리 그게 참 그게 낫죠. 마음이 낫죠. 편하죠. 그게 우리 지금 시족 자원이 마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어민들이 네.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서에서 다 하거든요, 지금. 아,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